저희 연산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룹으로 10개를 5개와 10개를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죠. 우린 이걸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하나 예시로 보면은 10에다가 5을 더하고 7을 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는 교구로도 보여주고 하셨죠. 이 교구로 보여줬던 개념은 결국엔 실생활에서 머리로 그림에서 상상을 하게끔 저는 했어요. 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10개와 5개와 5개와 2개를 더하는 식으로 아이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거는 엄마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10개에다가 5개를 더하면 15개잖아. 거기에다가 7을 더해야 되니까 5를 얘를 주고 그리고 나머지 2를 더하면 되겠네. 이렇게 그냥 말로 계속 이런 걸 말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아이가 생각하게끔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서 이야기를 해주면, 특히나 처음에는 5와 10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아이가 머릿속으로 그림이라는 것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10을 만들고 어떤 수를 10보다 더 큰 수는 10과 다른 수로 만드는 것을 아이가 계속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만약에 힘들다,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워한다면 그땐 이제 그림을 그냥 그려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뭐 자주 쓰는 폴리마크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아이한테 보여주고, 맞잖아, 엄마가 한 말이 맞지? 라고 이야기해서 몇 번 이렇게 계속 과정을 겪습니다.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도구를 사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 머리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상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잠자리에서 퀴즈를 내는 거예요. 지금 지향 씨가 잘 하고 계시죠? 이런 식으로 퀴즈를 내는 거죠. 돌다리를 건너야 돼. 돌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뭐 여기에는 10개의 구슬이 있었고 저쪽에 5개의 구슬이 있고 저기 7개의 구슬이 있는데 얘네를 먼저 20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식으로 해서 계속 아이랑 이야기를 만들듯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기가,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이 연산을 기호에 갇히지 않고 이렇게 그림으로 계속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자, 요 부분도 한번 볼까요? 13에서 4와 2를 더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엄마가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엔 요 방법으로 하는 거죠. 먼저 10은 냅두고, 예를 들면은, 10, 이거를 여러 가지 방식대로 하시는데, 먼저, 13에서 4를 빼야 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13에서 먼저 3을 뺀 다음에, 거기다가 한 번 더 빼는 거.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럼 9가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2를 더하는 거. 그러면 11이 되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를 다시 3과 4로 쪼갠 거죠. 한 번 더 빼고, 쉽게 빼고, 그리고 한 번 더 빼고, 이런 식의 것들이 있고요. 혹은 반대로 이렇게 더하기 빼기가 있을 때는 사실은 13에다 먼저 2를 더한 다음에 거기다 4를 빼도 돼, 이렇게 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곱셈이나 덧셈의 교환 법칙이기 때문에 사실 교환 법칙까지는 가지는 않았어요. 저는 몇 번은 노출을 해줬지만 교환 법칙 때문에 혹시라도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게 있을 때 요거까지는 아직 제가 알려주진 않았어요. 이런 부분들 좀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13에다 2 먼저 더한 다음에 4를 빼도 돼 라고 이야기는 해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먼저 덧셈이든 곱셈이든 순서대로 셈을 구하는 걸 먼저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는 워크북에 보시면 색칠 공부를 하면 그 안에 많은 연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 안에 여러 가지 무수하게 그림을 색칠하라고 하고 그 안에 이미 연산들이 막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 안에 벌써 연산 문제가 15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주고 빼고 그림을 통해서 이동을 막 하는 거죠. 숫자들을 이동을 하는 것들을 한 다음에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세로식을 보여주는데, 사실 G1에서는 세로식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입니다. 기계적으로 하기 전에 저는 일단 10자리에서 1자리 사이에 있는 요 세로식은 거의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식이 필요한 거는 리그룹핑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7에다가 4를 더해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거는 그룹핑이 되는 거죠. 1에다가 여기다 2를 줘야 되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게 필요한 것도요. 사실 그 전에 이게 먼저 되고 나서 이거는 이게 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쪼개가지고 아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해본 다음에 이렇게 느리더라도 이런 방법들을 계속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워크지에서 만약에 아이가 우연히 이제 이런 그림을 봤다 하면은 단우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 이렇게 하는 방법 한번 볼래? 해서 이렇게 세로식으로 그리는 개념 영상을 마지막에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100의 자리로 넘어가기는 100의 자리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0으로 시작되는 것들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때 이렇게 처음에 0으로 끝나는 문제들은 동전으로 보여주는 게 되게 좋아요. 우리 동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전을 통해서 100원짜리, 50원짜리, 10원짜리를 가지고 계속 아이하고 그럼 이제 특히나 가장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는 아이한테 용돈을 조금씩 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애가 해야 되는 일이나 이런 투두가 있겠죠. 아니면은 심부름을 한다. 그거에 대해서 10원, 20원 이런 식으로 계속 나눠준 것이 6세부터예요. 그래서 스티커 대신에 제가 했던 방법은 이거예요. 동전의 수를 아주 적게 하면 애가 동전 달라고 일을 더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 수 자체에 크게 막 동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 10,000원 주는 게 아니고 500원 이런 거는 저는 좀 지양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용돈을 준 거기 때문에 10원짜리와 50원짜리, 100원짜리를 이용해서 아이하고 동전을 모으게 하되 투명한 저금통 있잖아요. 투명한 저금통에서 동전이 쌓이게 한 다음에 그것을 아이하고 제가 트레이드를 해야 할 때 예를 들면 제가 아이한테 100원을 줘야 돼요. 근데 저한테는 예를 들면 70원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150원 있어요. 그러면 얘하고 저하고 돈을 제가 아이한테 말하겠죠. 엄마가 지금 너한테 50원을 줘야 되는데 엄마한테 100원짜리밖에 없거든. 그 돈 좀 거실러 줄래? 하면 아이가 이걸 와르르 쏟은 다음에 여기서 50원을 세서 저한테 다시 주는 방법을 쓴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아이와 제가 동전을 바꿔가면서 아이가 셈을 터득하게 돼요. 그래서 동전을 통해서 이렇게 뒤에 0자리가 있는 것들은 저 같은 경우는 했고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요. 150에다가 70을 더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바꿔서 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준 거죠. 계속. 그리고 이거를 동전으로 보여주기 직전에 먼저 저희가 말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150원에다가 70원을 더해야 되면 70원을 50원이랑 70원은 50원이랑 20원이니까 50원을 다시 50원한테 주면 그게 100원이 되고 100원이 하나 남아 있었으니까 100원에 100원을 더해서 200원이 된 다음에 거기다 20원을 더하는 거야. 굉장히 말이 길고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걸 계속 아이한테 천천히 상상하게끔 해주면서 말을 해주면 아이가 익숙해져요. 이렇게 길게 말하는 것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구로도 보여주실 수가 있겠죠. 교구로 보여주는 것도 역시 사실 교구로 보여줄 때에는 이게 150이라는 큰 단위이기 때문에 제가 교구로 보여주는 게 쉽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밀리미터로 보여준다던가 좀 작은 수로는 보여줬지만 예를 들면 10개짜리 막대 교구로 보여주지는 않았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150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생긴 100판짜리 하나에 요 한 판에 100개가 들어있는 이렇게 생긴 거가 있긴 하지만 이거를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대신에 더 직관적으로 동전을 통해서 훨씬 더 빠르게 연산에 더 가깝게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얘도 역시 100원 냅두고 90에서 40원을 빼야 되는데 90에서 40원을 어떻게 빼지? 이런 부분들을 아이랑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들을 아이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기가 되면 초등수학 동화를 함께 읽어줬어요. 이 연산에 대한 초등수학 동화를.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수학 동화의 스토리를 따라서 그 스토리를 기억하게 하고, 스토리를 기억한다는 건 그 스토리 안에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문제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우리가 계속 아이랑 뭐 풀다가 보면 어떨 땐 좀 지겨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요 문제와 비슷한 개념이 들어있는 스토리를 찾아가지고 읽어준 거죠. 그리고 나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개념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는 거죠. 세로식을 노출을 할 때 대부분 개념 영상을 확인해 주었어요. 세로식이라고 하면 아까 마찬가지로 어떤 문제집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혹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아이랑 이렇게 충분히 가로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다 익힌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새로 된 식 한번 볼래? 해서 이거 매트스 앤틱스에서 로바 아저씨가 되게 재밌게 풀었더라 하면서 같이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이런 문제가 생각이 날 때 엄마 그 로바 아저씨한테 하는 거 이거 좀 보여줄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보여주면 역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리그룹 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머러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 뭐 캐리를 한다던가 뭐 버로잉을 한다던가 이런 좋은 단어들이 나와요. 노출 단어들이. 그래서 캐리와 버로잉 같은 것만 엄마가 아이한테 설명을 해주면 이게 캐리 한다는 게 뭔지, 버로잉 하는 게 뭔지, 10을 빌려주는 거, 그리고 10을 올리는 거, 이렇게 이런 것도 있죠. 캐리는 올려주는 거고 borrowing은 빌려주는, 이런 개념들 영어 단어랑 같이 아이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에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덧셈과 뺄셈 같은 걸 같이 저는 동시에 해준 케이스예요. 예를 들면 일자리부터 이런 식의 것들을 계속 해준 거죠. 처음에는 이런 것만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더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같이 동시에 하다가 보면은 이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스토리로 계속 대화를 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아이하고 말로 할 수 있는 데까지 멘탈 캘큘레이션, 암산으로 서술해 보는 거예요. 아이랑 저랑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155에서 27 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저 쉽게 만드는 거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3을 빼고 그다음에 5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 대신에 내가 빨리 풀 수 있도록 내가 이 숫자들을 0으로 만들어서 빨리빨리 풀고 그 뒷부분에 더하거나 빼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이렇게 하면 아이가 계속 이 세로식 아니어도 자기만의 방법으로 계속 이거를 상상을 해요. 그리고 나와 내가 푼 방법 그리고 아이가 푼 방법을 서로 비교를 하고 토론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역시 이 밑에 문제도 마찬가지죠. 요거 같은 경우에도 230에다가 80을 더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230에다가 예를 들면 얘를 300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70을 더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 10을 또 더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20을 뺀다던가 방법이 너무나 무한대예요. 이런 무한대의 방법들을 아이랑 계속 이야기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찾은 식과 아이가 찾은 식이 달라도 답은 똑같네? 이런 재밌는 펀팩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이랑 저랑 되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네. 되게 신기하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아이와 나의 답을 계산기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너랑 나랑 둘 다 맞았다. 대단한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들어가는 숫자를 가지고 놀아줄 때는 카드가 되게 적합해요. 왜냐하면 카드를 보시면 카드는 1에서부터 100까지 나와 있는 숫자 카드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랑 저랑 더미를 놓고 아무거나 뽑죠. 4개 뽑기, 3개 뽑기. 이건 아이의 수준에 따라서 엄마가 가늠해 가면서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1도 뽑을 수 있고 23도 뽑을 수 있고 84도 뽑을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해서 100만 들어보게 한다던가 300만 들어보게 한다던가 해서 이걸 더한다던가 아니면은 1의 자리는 다 빼고 10의 자리끼리 더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채롭게 아이랑 연산이라는 것을 재밌게 게임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큰 수의 차이를 극복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이가 큰 수를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이런 카드놀이 같은 걸 하다 보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역시 암산으로 서술을 하는 게 당연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이게 맞지 않을까 하면서 그림으로도 뭐 보여주고 서로가 이야기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도 역시 맨 마지막에 세로식을 개념 명상을 마지막에 보여줬어요. 그러면 되게 어렵고 복잡한 것, 제가 지향 씨한테 드린 팁은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거를 먼저 하는 방법을 아는 아이가 이걸 다시 서술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이건 어려워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서술을 복잡하게 해본 아이가 이걸로 가는 과정은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더 쉽다는 걸 아이는 단번에 알거든요. 여긴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먼저 어렵게 서술을 하는 방법들을 계속 해온 거죠. 1에서 10자리부터 시작해서 더 어려운 숫자로 들어가는 거, 더 어려운 숫자로 들어가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다 서술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식으로 구하는, 세로식으로 구하는 걸 먼저 하게 된 겁니다. 곱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세로식으로 개념 영상을 나중에 보여주면은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네 하면서 쉬운 방법을 찾아서 계속 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게 되더라도 저는 가끔 다시 이걸 세로를 가로로 만들어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그때 했던 거 기억나? 우리 이 방법으로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이렇게 기호를 통해서 공식을 통해서 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렇게 서술을 해서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계속 가늠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특히 이런 부분은 지금 교구, 여기다 지금 제가 써드렸지만 교구 중에서도 이런 식의 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일자리 수를 가지고 하는 걸로는 너무나 100자리가 넘어가고 300, 400 나오면 이런 걸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막대 교구 말고도 자를 이용한다던가, 이때 바로 자를 이용하면서 같이 페리미터를 구하는, 이런 페리미터 둘레를 구하는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집에서 작게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책 이런 것들은 사실 100, 0으로 끝나는 단위가 아닌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여기가 20이 아니라 23이라던가 여기가 31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뒤에 이렇게 붙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더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재서 서로 내기하고 하는 건 되게 재밌는 과정이거든요. 이 재밌는 과정을 통해서 자라는 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자 안에서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이런 숫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와 로드를 사용해 가지고 가끔 이렇게 교구로 증명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 교구로 증명하는 방법은 빈도적으로 봤을 때 그닥 많지 않아요. 제가 쓰는 방법은 먼저 이걸 서술을 해가지고 서로 이걸 계속 숫자를 쪼개는 방법을 쓰는 거. 숫자를 어떻게 쪼갤 거야? 쪼개고 어떻게 조합할 거야?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게 도저히 안 된다 하면은 이제 자와 로드 활동을 한번 더 해보는, 그렇게 해서 다시 계속 아이를 점검을 하고 가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로식을 보여준 다음에는 문제집, 워크지 안에서도 세로로 되어 있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문제만 나와 있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가 계속 많이 있잖아요. 이런 연산을 위한 문제 대신에 그림에서 이런 연산을 풀면 어떤 암호와 코드가 나오는 글자를 찾는 게임,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도 역시 연산을 한 거예요. 연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면 전보메스 스타트에 있는 책을 보더라도 이런 식의 문제만 골라서 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만은 다 냅뒀어요.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그냥 앉아서 이 연습과 훈련이 좀 필요할 때 아직도 계속 보류 중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수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큰 수도 역시 저는 어떻게 했냐? 같은 방식으로 암산과 서술을 하게, 아이가 암산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지를 스스로 머리로 생각을 한번 해보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한번 설명을 해보게 합니다. 또 역시 이것도 동전으로 계속 노출을 해주면 기가 막히게 아이가 잘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쯤 되면은 사실 이젠 이렇게 푸는 방법은 이미 그 구조를 알고 있다면, 이미 100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그 구조를 알고 있으면 그 구조를 알고 아이가
이걸 풀 줄 아는 아이면 이제 천 단위까지 갔을 때는 방식으로 암산과 서술을 하되 비중을요 세로로 푸는 비중을 더 많이 두었어요. 왜냐면은 덧셈도 마찬가지고 뺄셈도 마찬가지고 이제 리그루핑 중에서도 100단위는 그나마 쉬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게 들어가면은 예를 들면 여기 뭐 3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빼는 거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푸는 방식에서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아이라고 내가 확인이 되면 이제 이 방법을 계속 가게 되는데 이 방법을 먼저 세로식으로 개념 영상을 보여준 다음에 그걸 함께 증명을 해가는 과정을 게임을 통해서 역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던 동전을 뒤집은 다음에 동전의 연도수를 가지고 그 동전을 두 개를 뽑은 다음에 2002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에다가 1982년도에 만들어진 동전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것 혹은 곱하기까지 이제 저희는 가본 거죠. 한번 이렇게 되면 연산에 대한 방법을 계속 노출을 시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2002년짜리 동전과 1982년짜리 동전을 뽑아서 더하기도 해봤고요. 빼기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 난 이번에 곱하기 해볼 거야. 곱하기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이랑.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지? 하고서 단우하고 저하고 엄마는 이 방법을 몰라. 하는 방법을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해서 매스앤틱스 엄마 좀 틀어봐봐. 매스앤틱스에서 보고 우리 한번 같이 보자 해서 이제 멀티디짓 큰 자릿수 멀티플리케이션 네. 큰 자리 곱하기를 본 거죠. 처음으로 아이랑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큰 자리가 나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거에서 프로세스를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방식의 프로세스를 쓰고 있네. 근데 이 안에서 보시면 여기에도 필수적인 영어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아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벌써 제가 맨 마지막 프로세스 10단이던 100단이던 맨 마지막 프로세스의 세로식을 개념으로 영상을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 영상에 무수히 많이 리그룹을 해라. 그 다음에 뭐 이 디짓 플레이스 여기 뭐라고 그러죠? 이 원스 플레이스, 텐스 플레이스에다가 똑바로 놔라. 특히 이제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뒤에 0자리가 나온다 하면은 그 매스앤틱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0자리를 계속 써주지 않는데 매스앤틱스에서는 이 0자리를 이 자릿수를 계속 맞춰가지고 이 숫자를 이 0 보이지 않는 이 0을 다 써줘서 아이가 이 여기 그 자리를 계속 잃지 않게끔 그 자리가 헷갈려갖고 자꾸 틀리잖아요. 예를 들면 23에 46 막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애가 막 어떨 때는 이게 0이 없으면 막 이렇게도 더하고 저렇게도 더해서 막 다 틀리잖아요. 근데 매스앤틱스를 보니까 이 0의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아이랑 저랑 알게 되었죠. 아, 이 보이지 않는 0이 여기서 또 등장하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미 앞서 했던 10자리나 100자리 수의 더하기, 뺄셈, 곱하기를 통해서 아이는 이미 필수 단어를 알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필수 단어는 몇 개가 없어요. 사실은. 별게 없어요. 계속 들었던 단어예요. 네네. 리그룹을 하라는가 아니면은 디짓이 뭐라던가 아니면은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를 들면 플레이스, 밸류 플레이스, 디짓 플레이스가 어디인지 이런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버로잉을 하라는 거, 캐리 하라는 거 그러면 콜룸을 세워라. 이 집을 콜룸을 세우듯이 딱딱 맞춰서 하라던가 아니면 제로를 그 안에다 넣으라던가 이런 식의 몇 가지 필수적인 단어들을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걸 배우기 위한 개념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거부터 잘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는 계속 그 G1만 딱 보면 G1이나 G2 딱 보면은 계속 이렇게 2개짜리만 있잖아요. 2개짜리에서 더 가보실 수 있어요. 이 더 가보는 거는 무조건 제 생각에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게임하면서 이걸 하는 방법입니다. 카드를 이용하시던 로드를 이용하시던 아니면 뭐
누미콘을 이용하시던 교구를 이용하시던 그걸 가지고 놀다가 보면은 놀다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아이랑 그 자리에서 계속 세로식으로 뭘 한다, 세로식으로 뭔가 가르쳐 준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건 공식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방법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오래 걸리는 것 같아도 이게 되고 나면은 이 세로식을 굉장히 쉽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단계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제 도전이라는 걸 해보고 미션이라는 걸 한번 클리어 해보고 또 혹은 아이가 뭔가 호기심을 가지고 더 어려운 것들을 막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걸 하게 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지점이 딱 보여요. 엄마가 아이한테. 아, 이제는 연산을 조금 더 같이 아이랑 같이 좀 풀게끔 해줘야겠구나. 이런 것도 좀 풀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실수를 하기는 하는구나. 이걸 알기는 알지만 실수는 하는구나. 근데요, 재밌는 사실은 로드 아저씨인가요? 롭 아저씨, 그 매센틱스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take your time and practice. 제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알려준 다음에 근데 있잖아, 너한테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연습할 시간이 필요해. 아이한테 이야기해요. 단우야, 이거 봤지? 우리가 아무리 알아도 우리한테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연습이 필요하대. 우리 연습해볼까? 하면서 롭 아저씨의 이야기를 저 대신에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연습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여기까지였어요. 더 생각이 나면 팁을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